안녕하세요. 출근길의 3부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1년 1월 8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안, 소위 이야기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년간 총 16명에 해당되는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게 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그러한 이슈가 법안으로 반영되어서 최근에 통과된 내용이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 법안이라고 하는 형태로 법안이 발의가 되고 최종 통과가 되었지만, 과연 그 통과된 그 법안의 내용에 얼마만큼의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법 조문들이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유튜브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택배 노동자의 산재 가입률이 거의 10%대에 불과한 현실태를 감안해서 최근 산재보험법 개정 작업을 통해서 2021년 7월 1일부터는 고질적인 문제에 해당되었던 적용 제외 요건을 상당히 강화해서 택배 노동자의 산재 가입률을 상당히 올릴 수 있는 그 방안이 마련되어서 상당히 현재는 다행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로사 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 법안의 내용에 과연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할 수 있는 그 법안의 내용이 어떤 형태로 녹아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택배 노동자의 과로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택배 물류의 분류 작업에 해당되는 것이 상당히 과로에 해당되는 요인 중에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물류창고에서 물류를 분류하는 그 작업을 누구의 작업으로 볼 것이냐, 택배 노동자의 작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택배 사업자의 고유 작업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이 지속되어져 왔는데, 당초 입법 과정에서는 해당되는 작업이 택배 노동자의 작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법안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과된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가 되어서 상당히 좀 희석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서 해당되는 작업이 택배 노동자의 작업이냐 아니면 생활물류 서비스 사업자의 작업이냐에 대한 그 정의를 추후 할 예정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정의는 차후에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정할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과로사 방지법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표준계약서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1조에 보시면 표준계약서 제도가 있는데, 현재 동 내용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와 택배 노동자 간에 상호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고용계약과 같은 노동법의 규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 간에 체결하는 민사상의 계약 형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민사법의 통제를 받는 일반적인 계약의 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표준계약서 내용에 택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표준계약서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강제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5조에 보시면 생활물류 서비스 사업자는 그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준비해야 될 그 의무가 있고, 안전 운전을 위해서 충분한 시설이나 공간을 확보해야 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무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져 있을 뿐,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별도의 처벌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제36조에는 생활물류 쉼터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권고사항에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휴식이나 복지 공간을 제공하고 운송수단의 정비시설을 제공하고 취업상담이나 구직을 지원하는 그런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현재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내지는 최소한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조항의 형태라도 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강제성은 전혀 없는 내용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제38조에 보면 개선 및 권고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의 내용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 특별히 권고하는 내용에 권고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도 살펴보시면 안전배송을 위한 조치, 생활물류서비스 시설 및 장비의 개선, 영업점에 대한 관리, 그 밖에 기타 생활물류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사실상 개선 및 권고사항에 불과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연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방지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런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성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 1월 8일에 통과된 소위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생활물류서비스 발전 방안 법안으로 통과된 그 내용을 보면 실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살펴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편으로는 왜 이 법안이 과로사 방지법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게 되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운 그런 법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법안이나 실천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출근길의 3분 노동법,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통과된 법안의 내용 중에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할 수 있는 그 법안이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